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타임 시리즈 가지고 리그레이션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. 사실 요 크로스 섹셔널한 리그레이션에서 설명했던 그 회귀 분석했던 내용을 이제 데이터의 종류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,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변할 것이고, 또는 뭐 같은 시간대에서도 부동산에 따라서 개체에 따라서 또 가격이 변할 겁니다. 그래서 시간과 가격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, 특정한 어떤 시점에 그 T1이라는 시점에 우리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조사했어요. 각각의 점이 부동산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. 그러면은 뭐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막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가격대에 더 많이 몰려 있고 뭐 그럴 겁니다. 보통 평균값 근처에 많이 몰려 있고 아주 특이한 값은 이제 좀 적게 있고 아마 그렇겠죠. 이런 데이터,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우리가 횡단면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. 이게 이제 크로스 섹션 날 데이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. 이렇게 한 시점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N개 정도 조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. 그때 이 중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가격도 조사하고, 이게 이제 1번 샘플입니다. 그러면 P1도 조사하고 그와 함께 얘의 특성을 같이 조사하죠. 그래서 뭐 입지적 특성, 그다음에 뭐 물리적 특성, 행정적 특성, 뭐 운영은 또 어떻게 하는지 운영적 특성 등등,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측정합니다. 예를 들면 뭐 지하철로부터의 거리, 물리적인 거는 뭐 연면적, 뭐 행정적인 거는 용도 지역, 뭐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임대가 어떻게 돼 있나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. 그래서 어떤 그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그 숫자들 가지고 이 가격을 분석하는 거죠. 그때 뭐 입지와 관련된 변수 뭐 X1이라고 부르고, 물리적인 거 X2, X3, 뭐 X4 이렇게 부른다면, 이걸 가지고 P는 베타 0, 베타 1, X1, 베타 2, X2, 베타 3, X3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X들의 선형 결합, 그렇죠? 그러니까 리니어한 1차식인 선형 결합의 형태로 이 가격을 설명하는 겁니다. 그때 얘들은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고, 이 가격은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된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. 이런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회귀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베타를 계산하는 이 많은 여러 개의 베타들을 계산해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리스트 스퀘어다. 요 최소 자승법이라고 얘기했죠. 이라는 방법으로 베타 값을 주로 계산한다. 그때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게 ordinary list square고, 근데 이 ordinary list square는 어떤 걸 가정하냐면 이제 GM 가정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. 이 그 가우스 마코브 정리라는 게 오차항과 관련된 많은 이제 가정들이 있습니다. 이게 다 충족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OLS 방법을 적용해서 베타들을 구할 수 있고, 만약에 이런 가정들이 잘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가정을 좀 더 허술하게 해도 베타를 계산해내는 좀 더 일반화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. 그건 이제 GLS라고 하는데, Generalized Least Square고,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중치를 줘가지고 오차항에 리스트 스퀘어 하는 WLS를 한번 살펴봤었고요. WLS 말고도 GLS의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. 어쨌든 얘들이 리스트 스퀘어에 해당하는 방법이고, 또 아예 리스트 스퀘어가 아닌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뭐 이런 방법도 있고, 그래서 리그레션을 하는 그
저 개수값들을 구해내는 기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. 이는 이제 최대 우도법이라고 하는데요. 많은 모형들을 수식으로 다 이제 누군가는 개발을 해놓은 거지만 실제로 OLS 하나만 좀 제대로 이해를 해도 나머지는 이제 그와 좀 변형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 베타들을 구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면 됩니다. 이제 그런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LS니 OLS니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경제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회기식을 만든 다음 그 회기식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P나 X들은 다 우리가 그 조사해서 관측하는 값이고 계산하고 싶은 건 이 베타 값들이잖아요.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. 우리 모형의 이름들이. 그래서 이걸 계산해내면 일단 값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의 개수들이 유의하냐 하는 그 유의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모형 전체에 대해서도 모형의 설명력 또는 이제 적합도, 이건 이제 설명력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. 중요하고 모형 전체의 유의성도 중요하다. 그래서 이 적합도는 보통 R 스퀘어라는 걸로 측정하고 모형 전체의 유의성은 이제 F 테스트 또는 뭐 아노바라고도 하고요. 개별 이 베타 값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이제 T 검정, T 테스트로 보고 뭐 이렇게 한다.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이다.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한 게 결국 이겁니다. 근데 이렇게 횡단면적으로 하지 않고 그 중에 어느 한 부동산의 가격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보통은 이런 하나의 개체보다는 이 우리가 조사한 전체의 뭐 평균값이라든지 대표값을 하나 구해가지고요. 그거를 이제 T1뿐만이 아니고 뭐 T2, T3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이제 조사하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본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가격이 떨어졌다. 좀 올랐는데 또 떨어졌다. 다시 이제 오르고 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 평균값 조사하는 게 이제 시점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조사가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걸 쭉 이어놓은 게 이 선인데 그때 이렇게 조사한 이 세트도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. 그게 만약에 우리가 총 라지 T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간은 이제 스몰 T로 쓰고 라지 T 기간 이게 뭐 연 단위면은 T년, 월 단위면은 T월, 일 단위면은 T일 동안 얘를 막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하면 이 자체도 마치 그 횡단면 데이터처럼 샘플이 T개 있는 어떤 데이터 셋이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.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거를 타임 시리즈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. 시계열 타임 시리즈. 그래서 요 시계열 분석과 요 횡단면 분석 두 개가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제 회귀 분석을 뭐 할 때 이제 부르는 이름이다 하는 건데 시계열 분석에서는 우리가 횡단면 분석할 때 싱글 멀티플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횡단면은 싱글 리그레션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 리그레션이 있는데 싱글 리그레션은 그냥 y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p라고 썼지만 보통 이제 y라고 쓰니까요. 그러니까 y는 뭐 알파 더하기 베타 x 이렇게 x가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이제 싱글 리그레션이라고 그러고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이렇게 x가 여러 개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다중 회귀 분석이 바로 이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든 무슨 시장이든 우리가 분석할 때 설명면서 딱 하나만 갖고 분석하는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다중 회귀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단일 회귀 분석부터 먼저 설명한 다음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설명하는 그래서 배우는 과정에서 단일 회귀 분석이 가끔 나타나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거의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이거든요. 이때도 이제 싱글 멀티플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시계열 회귀 분석에서도 뭐 비슷하게 이제 유니베리 멀티베리이시는 말을 씁니다. 근데 그 뜻이 좀 달라요. 그래서 시계열은 이제 싱글 멀티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니베리, 그 다음에 멀티베리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.
유니베리엇이 뭐냐면 요런 아까 그 시계열은 보통 그 어느 하나의 개체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여러 개체들을 종합한 이런 지수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쓴다 그랬잖아요.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 지수. 이 아파트 하나의 가격만 재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떤 지역의 아파트들을 이제 많이 조사해가지고 평균을 내든지 해서 가격 지수를 만들죠. GDP, 뭐 온갖 금리, 뭐 이런 것들이 뭔가가 종합된 코스피 다 마찬가지고 종합된 지수죠. 지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줄로 되어 있는 지수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y라고 부르면 y라는 변수 하나만 갖고 회계 분석을 해요. 시계열에서는 뒤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데 그런 걸 이제 유니베리탄 변수 분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y1 시점, t1 시점, t2 시점, t3 시점 해가지고 y를 이제 되게 많이 계속 이제 조사한 거죠. 그러면은 한 줄짜리 값이 쭉 있을 거잖아요. 걔를 가지고 뭔가 트렌드를 뽑아내고 예를 들어서 이 y 값이 그래프로 만약 이렇게 나타났다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트렌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이 어떤 뭐 계절성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시즈널한 것도 뽑아내고 이 트렌드와 시즈널로 설명 안 되는 완전한 이제 오차도 뽑아내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합니다. 이때도 회계 분석의 기법이 쓰이거든요. 그러니까 데이터 한 줄 가지고 하는 시계열 분석이 유니베리탄 시계열 분석이고요. 멀티베리탄 시계열 분석은 앞에서 본 횡단면하고 똑같습니다. 우리가 궁금한 게 만약에 가격이다 그러면은 P1, P2, P3 해가지고 가격 조사하고 우리가 가격 조사한 시기에 뭐 이 부동산 가격 지수죠. 요거는 부동산 가격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만약에 뭐 GDP도 영향을 미치고 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뭐 사람들의 소득도 영향을 미치고 뭐 등등등 다른 거시 변수들 이게 다 보통은 다들 지수죠. 거시 경제 변수들 또는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얘들을 또 이제 똑같은 시점마다 다 이제 조사를 쭉 다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 횡단면 분석에서 이렇게 여러 개 샘플에 대해서 가격과 특성을 막 조사를 그 n번 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총 n개라고 했잖아요. 그것처럼 이 어떤 시점에 가격과 그 가격 지수와 다른 경제 변수, 거시 경제 변수와의 관계 이 숫자들을 이번에는 t번만큼 라지 t만큼 조사를 쭉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개수 t개짜리 이제 표본이 생긴 거잖아요. 이걸 가지고 똑같이 회계 분석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 가격 지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,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걸 따지는 게 멀티베리탄 시계열 회계 분석입니다.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미 익숙하죠. 이거는 뭐 가로 세로만 바뀌었지 얘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횡단면 회계 분석 배울 때 보지 않았던 게 이제 유니베리탄 건데, 요거는 사실 뭐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내용은 이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우리가 그 아까 GM 가정이라는 걸 얘기했고, 그래서 회계 분석을 하고 나면은 회계 분석 한 다음에는 GM 가정이 잘 충족됐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. 그때 주로 많이 보는 게 오차항의 정규성, 정규 분포하냐. 그 다음에 오차항의 이제 동분산성, 그러니까 분산이 같냐. 거꾸로 이제 이분산성이 없냐. 그 다음에 뭐 다중 공선성이 없냐 등등. 뭐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개념은 지난번에 다 얘기했었죠. 아무튼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뭐가 하나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OLS를 못 쓰고 GLS 써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시계열 회계 분석할 때도 아까 말했던 GM 가정이 이제 충족이 돼야 돼요. 근데 시계열 분석할 때는 자기 상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GM 가정의 그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 샘플들 여러 개 n개를 조사했잖아요. 이 n개의 가격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. 샘플마다. 그러니까 한 개 샘플 뭐 나머지 샘플 간의 관계 뭐 이 샘플과 저 샘플의 관계에서 우리가 n개를 조사했으면 얘들이 어떤 데이터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.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
시계열 분석을 할 때도 얘들이 시점에 따라서 이 가격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. 독립적이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했을 때도 제가 계속 이렇게 선으로 그리잖아요. 이 말은 지금 그 전에 거하고 뒤에 거가 이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. 가까이 붙어 있다는 뜻이죠. 제가 시계열 이게 시계열 자료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. 단절시켜가면서.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들 보면은 이 금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보면은 이렇게 좀 지렁이 가듯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. 연결이 돼 있다는 거는 바로 직전 데이터하고 그 다음 데이터가 직전 게 크면 그 다음 것도 크고 직전 게 저 밑에 있으면 그 다음 것도 저 밑에 있고 이렇게 뒤에 있는 것끼리 크기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. 시계열 데이터는.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서로 독립돼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시간에 따른 독립성이 깨진 상태, 그걸 자기 상관성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죠. 그 회계학에서는 독립의 반대말이 상관이잖아요. 독립성이 없으면 상관성이 있는 거고,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,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그 상관분석이나 상관관계는 이제 X하고 Y라는 두 개의 샘플 간에 서로 상관성이 있냐, 샘플이나 두 개의 뭐 변수 간에 또는 그룹 간에 상관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걸 주로 이제 따지는 거라면 이 시계열에서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지금 시점과 그 이전 시점 사이의 값이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. 대체로 어떤 시점에서 멀면 멀수록 이 두 개끼리는 상관성이 좀 떨어지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상관성이 큽니다. 자연스럽게.